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가 되려고 뉴욕에 왔다. 그녀는 19살로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장 경험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나중에 조세핀은 스웨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숙했다. 어느 날 그 애를 야단치려고 할 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데일 카네기,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보라고. 자네는 그녀의 나이보다 2배나 많지 않은가? 일의 경험도 그녀의 몇만 배가 된다고. 어떻게 어린 그녀에게 자네가 가진 생각, 판단, 창의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봐 데일, 잠시만 참아보게나. 자네는 19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지? 자네가 저지른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실수들이 기억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한 기억이 나느냐고.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솔직하고 공평하게 심사숙고한 뒤 조세핀이 내가 19살 때보다 더 나을 뿐더러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그녀에게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정말로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판단력이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지. 내 나이대의 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구나. 멍청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본다면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니? 하고 말문을 열곤 했다.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실수를 지적해주면 별로 듣는데 거북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메디토바의 브랜든에 살고 있는 엔지니어인 E.G. 딜리스톤은 새로 들어온 비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가 쓴 편지를 비서에게 타이핑하게 한 후 서명을 할 때면 쪽당 2군데에서 오타가 나오고 있었다. 딜리스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주었다. 다른 엔지니어들처럼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철자도 정확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는 잘 틀리는 철자만 모아 놓은 까만 색의 조그만 색인 사전을 갖고 활용했습니다. 비서에게 오자를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그녀가 교정과 사전 찾는 일을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편지에도 오자가 찍힌 것을 보고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은데 나도 항상 틀리던 글자야. 그래서 이 사전을 갖게 되었지. 사전을 찾아 펴보이면서 맞아, 여기 있군. 글씨나 오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여기겠지. 그래서 나는 철자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야. 그녀가 내 방식대로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자를 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더군요. 기품이 넘치는 베르넌트 폰 빌러 왕자도 이미 1909년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 당시 폰 빌러는 독일 제국 수상이었는데 국왕은 빌헬름 2세였다. 거만하고 아나무인격이며 독일 최후의 황제로서 살쾡이보다 더 날쌘 육군의 해군을 육성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빌헬름 2세다. 그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빌헬름 2세 황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럽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 도처에서 큰 폭발을 일으킨 그런 폭언을 했던 것이다.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황제가 대중 앞에서 한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였다. 그것도 영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였으며 그 발표를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게재해도 좋다고 윤허까지 내렸던 것이다. 예를 들어 황제는 자기가 영국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독일 사람이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해군을 건설했다든가,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굴욕을 당할 뻔했을 때 황제 자신이 구해주었다느니 영국의 로버트경으로 하여금 남아프리카의 보호족을 무찌르게 한 일이 사실은 자신의 정복 계획이었다는 등등의 발언을 했던 것이다. 평화로울 때 유럽 국왕의 입에서 그렇게 놀라운 말이 흘러나온 것은 최근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어서 대륙 전체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야단법석이었다. 영국은 격분했고 독일 정치가들은 망연자실했다. 이 소란의 황제는 어찌할 바 몰라 제국의 수상이었던 폰 빌로 왕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황제는 폰 빌로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며 자신이 국왕에게 허무맹랑한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조언했노라고 발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폰 빌로 왕자는 이렇게 항의했다. 폐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이나 영국의 그 누구도 감히 제가 폐하께 그런 발언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폰 빌로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황제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황제는 벌컥 화를 냈다. 경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실수를 내가 저지르고 다니는 바보라고 생각하는군 하고 황제는 소리쳤다. 폰 빌로는 황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칭찬을 했어야만 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으므로 그는 차선의 방법을 강구했다. 비난 뒤에 칭찬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죽을 이루어냈다. 폰 빌로 왕자는 황송스러운 듯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폐하를 어떻게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해양이나 군대에 대한 지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전신 또는 렌트겐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모르고 있고 화학이나 물리학도 마찬가지이며 자연현상의 단순한 이치를 설명하는 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고 폰 빌로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 대신 역사에 대한 지식은 조금 갖고 있는 편이어서 정치학,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황제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폰 빌로 왕자는 황제를 걷고 칭찬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다. 그러자 황제는 그 어떤 일도 다 용서할 수 있었다. 황제는 흥분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서 자네와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니 그렇게 하세. 황제는 폰 빌로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날 오후 황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먹을 불끈 쥐고는 만일 나에게 폰 빌로를 이간하는 자가 있으면 코를 한 방 멋지게 갈겨 주겠노라 하고 외쳤다. 다행히도 폰 빌로는 때맞춰 화를 모면했지만 빈틈없는 외교관인 그도 한 가지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폰 빌로는 황제를 바보로 취급하는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부족한 점과 빌헬름 황제의
뛰어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몇 마디 말이 거만하고 모멸감을 느낀 황제를 다시 없이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겸손과 칭찬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다시 한번 상상해보라. 적절히 사용한다면 인간관계에 정말로 기적을 만들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비록 그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메릴랜드의 티모니움에 살고 있는 클로런스 제르센의 최근에 15살짜리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게르흐센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저는 데이비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애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죠. 저는 아들에게 내가 그의 나이 또래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이유가 니코틴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 상황과 이제는 담배를 끊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참으로 괴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같은 이야기도 했지요. 저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설교하거나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협박이나 경고 따위는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 내가 담배에 중독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데이비드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담배를 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 자신도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담배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마음의 원칙을 따른다.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